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9번째 방송 2부를 이 작가님 등살에 떠밀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디 약속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해요? 제가 또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금 9시에 했는데 지금 8시 45분이야. 아니 그 앞방송에 저게 시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신 PD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나한테 줄 사람을 지금 45분에 기다리게 만들고 뭐와 관련된 정보입니까? 최순실이 지금 뭐야? 빨리 해야겠네. 2부도 다양한 이야기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 최순실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보셨어요? 네. 최순실 신발, 최순득,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순데렐라도 있다. 순데렐라. 프라다 구두, 한짝이 포즈 벗겨졌는데. 최순실 신발 가격, 박혜진 고영태, 뭐 이런 거. 그래요? 근데 그 프라다 얼마나요? 뭐 이 신발이 60 얼마인가 뭐 80 얼마인가 그렇고. 그럼 뭐. 근데 신발이 이상하게 생겼네. 동일한 모델이죠, 본인이 쓰는 거랑.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프라다, 여기 있는데. 신발 정말 눈곱만큼도 예쁘지 않은데 정말 비싸긴 하더라고요. 프라다 슬리본. 근데 프라다면 기본적으로 몇백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한 80만 원 정도. 현대카드 M포인트 사용하면 54만 1,000원. M포인트 엄청 좋네? 네, 원하시는 분들. 슬리본 역시 탐스. 네. 그거 한 60켤레 살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벗겨짐 주의하라고. 벗겨짐이. 우리 최순실 벗겨졌죠? 네, 사이즈를 크게 나온 걸 모르고 정 사이즈로 사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검찰에서 포토타임 할 때 좀 정리를 했었어야 돼. 모든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한마디로 달라고 멘트를. 이게 이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럼 하나도 못 들었어,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 뭐, 용서해주세요 했다는데. 맞아요. 하나도 못 따고. 또 울면서 뭐. 그 앞에 서서 한 5분이라도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걸려가지고. 그니까요. 그 질서정연하게 왜 검찰에서 못했는지 아시고요? 못했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무질서를 방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3시에 그 저희 동네 기사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처음부터 질서도 없었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어떤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걸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놈이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이거는 예상 가능했잖아요. 네. 3시에 한다 했는데 기자들이 새벽부터 지쳤거든. 네.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건 뻔한 거잖아. 그렇죠. 어떤 분이 뭐 피켓 들고 와서 너가 뒤에서 다 조정을 박근혜 보고 하야하라고 좀 내라 뭐 이런 거 들고 오고 난리 났었죠. 빨리 오던. 그 가방도 실검에 올랐나요? 토즈. 가방도 비싼 건가요? 토즈래요. 토즈 스터디룸 아닙니까? 스터디룸 아니고 토지라고. 네. 근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비싸 보여.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싼 거래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도망갔었잖아요. 송일로 튀고 나서 언론사 여러 명이 이제 집에 찾아갔을 때 다 뭐 명품 구두밖에 없었다. 네. 뭐 그거 찍고 뭐. 그런 얘기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골라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다. 보통 원래 배추 이런 거 담는데. 그러니까. 괴리감 좁히기 위해서. 쓰레기통 이런 거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프라다가 아니고 뭐 시장표를 신고 왔으면 그걸로도 욕했을걸? 그쵸. 그거 어디서 구해왔냐. 뭐라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옛날에 전두환 아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 콩코드 타고 왔어. 콩코드 아이고 여객기 차 엄청 오래된 기아 콩코드 있어. 콩코드 캐피탈 요 두 대 있어요. 티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티코는 아닌데 티코보다 위에 세피아 느낌이에요. 그냥 옛날 차지. 그걸 끌고 왔다고. 그래 욕 엄청 했다고. 저거 누구 차? 뭐 이러면서 직원 차야? 뭐 이러면서 중고차에서 그날 아침에 사서 왔어요. 내 생각에. 조연아가 검찰 갈 때 아반떼 타고 오는 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고경태랑 박혜진? 네. 근데 사실은 박혜진 씨는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렇죠. 호빠 출신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하필 또 고영태랑 찍은 사진이 올라왔으니까. 그 사진이 하필 또 올라와가지고 잠잠했다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법적 소송을 한다는데. 그렇죠. 그게 뭐 진짜인지 사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다 증언 나왔는데 뭘 그거를. 아니 뭐 고영태랑 모르는데 사진 찍을 수도 있지 사실. 그렇죠. 오늘 오셨던 분 형은 모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진 찍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박혜진 씨의 호빠 출신. 쑥 들어갔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고영태 그렇죠. 때문에. 벨트가 똑같은 거 우연의 일치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하여튼 두 사람 다
뭐 호파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군대를 안 갔네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은 금메달 따서 안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금메달 따서 안 갔고 네. 박혜진 씨는? 박혜진은 정신병력으로 안 갔을걸? 정말요? 몰랐어요? 멀쩡해 보이시던데 왜? 멀쩡한 사람 정신병력 군대 많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기 싫어서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애들만 현역으로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멀쩡한 애들, 몸짱된 애들 다 면제야, 다 면제. 형 갔다 오셨잖아요. 현역. 오창석 보세요.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 몸으로. 그렇죠. 침대가 없어. 아무 힘이 없어잖아요. 침대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침대 없어서도 힘 쓸 수 있지. 오창석 꼭 침대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급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뭐 차량 아직 급해본 적이 없나 보네. 차량 뒷좌석, 갈증입니까? 뭐. 급하면 뭐 어디서든지 한다는. 네. 풀밭. 정말. 그리고 또 나오면서 지금 변호인이 네. 공황장애다. 최순실이. 최순실 씨가. 근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딸 정유라 씨도 20살이 감당하기 힘든 뭐 심리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물론 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지만 공황 상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공황 상태인 거야. 아니, 공황장애가 사실은 뭐 순간적으로 생기나? 쭉 뭐 약을 먹었다든가 정신과 치료 받았다가 하면 이해하지만 그렇죠. 공황 상태 누구나 다 공황 상태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누구도 공황 상태일 거야. 이거 언론사가 왜 이렇게 왔어 하면서 누구나 다 그거를 무슨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온 국민이 공황 상태입니다. 오 좋은데 그렇지. 예. 오랜만에 그거를- 바깥했네요. 예, 그거를 뭐 자기가 아픈 것처럼 동정심 유발하려고 공황 상태니 뭐니 또 울고 불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또 지금 변호사 한 명 붙었잖아요. 네. 네. 김경재야 이경재야 하여튼 이경재. 이경재.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얼굴 마담의 확률이 높다. 몇십 명이 붙어 있는 건가요? 몇십 명 뒤에 홍만표가 있을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건. 몇십억짜리. 대형 로펌도 붙을 수 있어요. 선인계 안 내고 할 수도 있고 KNG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선인계를 냈을지도 몰라. 그건 뭐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할 때는 이 혼자 변호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혼자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도움을 줬던 게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 같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형 로펌들은 돈만 밝히기 때문에 돈 주면 다 별걸 다 갑니까? 하잖아요. 그쵸. 그 일본 전범 기업 이런 데도 변호해 주잖아. 옥시도 변호해 주잖아. 다 하는 돈만 좀 다 하는 거지 뭐. 정말 우리 오창석 평당한 말대로 온 나라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수건 브랜드가 사업입니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도 뭐 최순실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러면 이 혼 얘기하면서 교과서 얘기는 누가 해줬을까? 최순실의 작품이 아닐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누리가 소개해준 것처럼 계속 혼 얘기하고. 네. 뭐 우리 역사를 모르면 어쩌죠. 계속 그런 이상한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막 튀어나왔잖아요. 약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소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역사 교과서가 정말 초스피드로 치러졌거든요. 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누군가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순실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야,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런 그 언론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재임 시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 박혀져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형사소출을 안 한다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 안 한다는 거야. 조사는 할 수 있어. 지금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건데 왜 대통령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도 최순실이 관여했을 당위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난 이것 말고도 남북 문제. 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개성공단 폐쇄가 들고 나왔거든.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개성공단 어느 날 아웃 시켜버렸단 말이야. 이러니까 자꾸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죄가 다른 데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개성공단이 중단했을 때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공단 아웃시켰다? 이거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체계적인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 코치에서 그냥 쏙 들고 나온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싱크탱크가 외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네요, 그냥 거의. 그러면 완전히 발주를. 외부 지시대로 했으면 대통령도 엄청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 상설특검 그거 원래 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여당이 한 명 추천, 야당이 한 명 추천해요. 그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죠. 대통령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수사를 야당이 한 거를 대통령이 지가 임명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야당이 추천한 사람만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든 아니면 한 명만 올려서 대통령이 도장을 찍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이 추천해갖고 대통령이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갑자기 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바로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 결과까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공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밀어붙일 때 핵심적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문수석이에요.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 이분이 차은택 외삼촌. 그렇죠. 차은택 라인이잖아. 차은택이 갑자기 최준실하고 친해지면서 이 양반이 교문수석이 되고 차은택의 스승이 문화부 장관이 되고 뭐 회사 상사가 어디 뭐 대표 맡고 뭐 송성각이가 콘텐츠 진흥장이 되고 막 이런 척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보이는 거야. 다 그럼 최순실의 입김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교과서도 뭐 얼마 있다가 내놓는다 그러는데 난 그거 다 아웃돼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폐기가 가능해요? 최순실가 있으면 아웃이지. 이게 최순실이 한 걸로 이제 다 확인이 되면. 그럼. 어쨌든 11월 28일에 교육배송 공개를 하는 거죠. 일단.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개를 하는데 뻔할 뻔하잖아. 어떻게 공개할지는.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어떨지. 갑자기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분명히 이것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게 난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여러 명이 또 증언을 할 겁니다. 아마 증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들도 자기들 몰래 TF팀 구성해가지고 막 그때 문서 파쇄하고 막 이랬잖아. 네. 분명히 거기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11월 달에 국정교과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부를 텐데 그때처럼 예전처럼 찬반 논란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반대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랑 섞여 있기 때문에 11월 28일에 그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다 흐지부지돼요. 대통령의 말빨이 먹히겠냐고. 그냥 그건 다 최순실이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실제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조혁신센터, 창조경제 어쩌고저쩌고 창조가 들어가면 다 개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리면.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겠어? 안 하죠. 안 하지. 이미 네가 대통령이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이 전혀 이제 그 들어가잖아 밑으로. 사실은 식물 대통령이야 지금. 식물 대통령. 이 와중에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정교과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야가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이미 식물 대통령인데. 아니 거국내가 구성해서 내치 외치 나누면 뭐하냐고. 외치 다른 나라 정상들이 걔 가짜게 보지 이걸 대통령을 보겠어? 그리고 제대로 못했는데 내치 외치를 나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못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맡긴다는 거 왜 맡기는 거야? 두 개를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가능해요 가면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중국 정상하고 일본 정상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어? 이 쪼나 같은 안 하겠냐고. 통역기 달고 있는데 이게 통역기인지 뜨거운 형제들 좀 지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아베가 어떻게 보겠어요? 가짜게 볼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던 것은 전부 다 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거야. 11월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인데 11월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가장 피크를 칠 것 같네요. 지금 역사에 와서 여기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이 확정이 됐다. 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공개 문서로 1919년 이후에 이미 그걸 이제 건국
하는 걸로 한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그리고 없죠.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예전처럼 박 대통령을 무한 실드를 못 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차은택 증인 신청하고 최순실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막은 새끼들이 누구냐?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유체이탈법 쓰면서 최순실 욕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 그게 말이 돼요? 응?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여성부 장관이었죠. 이 양반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엄청 실드 쳐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승마 선수가 있다니 이런 선수를 말이야 괜히 의혹 제기해가지고 그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런 의혹 제기해서 나쁜 사람이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 있다가 여성부 장관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요즘에 JTBC 나오고 채널A 나와가지고 최순실을 까고 자빠졌네.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다행히 정말 부산 연재에서 이번에 낙선돼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누가 이긴 거야? 김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동현 개파될 뻔했는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안 도와줬던 사람이죠.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바빴거든. 호남 가갖고 막 하느라 바빴는데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아침에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비행기를 보내준 건 아니지. 비행기 타고 오면 차를 보내주겠다. 뭐 이번에 뭐 김혜영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빠요. 그리고 김혜영 후보는 내가 가도 안 돼요. 근데 됐네.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조금만 알았으면 갔을 텐데. 왜냐면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예비 경선 때 이주한 후보랑 김희정 후보 붙었는데. 그건 내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몰랐을까 그럼. 근데 그래도 안 갔었어요? 그럼. 그래 내가 오창석이한테 묻지 말 거기를 갔어야 돼. 이씨 어차피 떨어진 오창석이한테 갔다. 나한테 안 왔잖아요. 개소식 때 가졌잖아. 개소식 이후에. 개소식에 온 것도 아니라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11월 28일 국정교과서가 공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또 한 달만 받는다고 하네요.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서. 이제 사실 뭐 한 달 동안만 받겠다라는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참, 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그토록 언급했던 이 혼이 참 최순실의 혼이라는 걸. 국사교과서 표지가 오방색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오방색 참 좋아하죠. 참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예. 괜찮네요. 오늘 직접 오셨죠? 네. 이 따님도 오셨나요? 따님은 안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따님은 안 오셨고 반갑습니다. 뭐야, 따님 안 와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따님은 안 오셨지만 다른 분들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따님을 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죠. 따님에게 목소리 녹음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광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니셜스. 발음이 좋네요, 이 친구. 들어보니까요. 박근혜보다 낫네.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가 꽂아도 거기부터 잘해. 안 그러겠어? 그럼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는 순간 또 나 자르고 그분 쓴다고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박누리가 청와대 가도 이거보단 잘할 거야. 안 그래? 그렇죠. 읽는 제가 건 박근혜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어요. 네. 읽는 건 정말 저는 최고죠. 연설문도 제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정도는 역량이 돼요. 아니 박근혜는 연설로 갖다 줘도 제대로 못 읽잖아. 질의응답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다 할 수 있거든. 질의응답까지는 그렇죠. 바로 모른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아이고 박누리 같은 경우에는 비선으로 꼽아두지 말고 그냥 비서실장으로 나를 임명해. 그럼 뭐 비선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최초 연설문에 욕설이 들어가네. 나라가 개판인데라고. 어쨌든 오늘 광고는 선물 가게 쇼핑몰이 이니셜스입니다. 네.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요. 나만의, 당신만의, 우리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이니셜스가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의 특별함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이 이니셜스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착한 가격, 심플한 디자인,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니셜, 로고, 이미지, 문구를 디자인해서 제품에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모든 완제품의 컴퓨터 자수, UV 인쇄 등 후가공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충분히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모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그들만의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는데 소량 제작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 및 제작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량 제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단 하나로도 정성껏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니셜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initials.co.kr initials.co.kr입니다. 그리고 주문 메시지 창에서 청정구역 팬이라고 쓰시면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꼭 쓰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모자 쓰고 집에 가실 거죠? 우평당원. 아니요.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 가기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애평당원으로 보여줘야. 그러니까 애평당원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평당원.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부산. 오랜만에 부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뒤흔들어야 할 그쵸.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이분이 생각이 참 드는데. 감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싶다. 그것은 알고 싶다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은 꼭 알고 싶다 이런 건가요? 거기서도 지금 다뤘는데 전혀 최순실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어떤 이게 문제인지 뭐냐?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뭐 오창석 지역구였으니까 부산이 전체를 다 봤을 때 네. 자세히 알겠죠. 얘기해봐요. 일단 해운대 LCT 조성 특혜 의혹입니다. 해운대 LCT가 뭐냐면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 가보면 네. 딱 유독 한 공간만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60m 제한이 있어요. 백사장과 바로 앞에 있다고. 근데 이 고도 제한이 풀리고 100층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내세워서 이게 헐값에 불하를 했습니다. 이때는 뭐 아파트나 일단은 주거 관련된 내용으로 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부산 2007년 6월에 당초 부산 도시공사 지침에 따르면 원래 명칭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60m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사는 주거시설이 금지된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갑자기 2009년 12월입니다. 2년 뒤에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아파트만으로는 수입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던 이 부지에 이제는 아파트 없이는 수입성이 없다라고 반대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갑자기 이걸 승인해 줬고요. 아파트가 약 890채, 네.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주거시설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층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68억 원입니다. 한 채. 그리고 882세대 아파트와 562세대 레지던스 호텔이 100% 분양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LCT의 분양금만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3조. 이거 뭐 간단하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그 해운대 바로 앞이니까 네. 바다가 보이잖아. 네, 고도. 여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곳이지요. 네. 그렇죠. 아파트를 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떼돈 버는 거야. 그렇죠. 대박이죠. 경관이 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도 그렇고 고도 제한도 그렇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네. 있을 수 없는 거야. 네. 그런데 갑자기 이영복이가 쓱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지. 그렇죠. 이거 누가 좀 뒤를 봐줄 아유 거 안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비용신이야 다 가만히 있었냐? 다들 자기 하려고 난리 쳤지만 안 됐는데 네. 이영복이 이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혹은 뭐 부산시장, 네. 뭐 부산 뭐 또 시의회 의원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비 정황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에서도 밝혔지만 맨날 지하 룸사롱 뭐 꼭대기 룸사롱 가서 뭐 사람 네. 만나다 서울에 와서도 룸사롱에서 누굴 만났다 아가씨들이 막 다 웨이트하다가 다 증언하더만. 그렇죠. 국회의원 사진 보니까 이 사람 같이 왔자니까 이 사람 맞아요라고.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추진했을 때 갑자기 법 개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시설계획과장이 갑자기 변경돼서 우리는 변경될 줄 아무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중심지 미관지구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갑자기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전력이 예전에도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8년 국정감사장에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영복 회장이. 네. 이때 부산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다대만덕 지구 개발권을 얻고 나서 용도 변경이 갑자기 됐다고 합니다.
이 용도계 변경이 된 지역이 다대, 제가 있었던 부산 사흘 지역입니다. 부산 아미산에 있는 롯데캐슬 지역 전체가 다대지구이고요. 만덕지구라고 하는 만덕산 근처의 모든 아파트 지역구가 바로 이 사람이 개발권을 얻고 나서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는 거예요. 이영복이가 있는 씨가.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똑같은 거야. 당시 다대 만덕지구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묶어놨지. 그런데 이영복이가 쓱 나오니까 그린벨트가 싹 풀려. 어머.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LCT가 고도 제한이 풀렸지만 네. 이때도 부산 다덕 만대지구도 네. 여기도 고도 제한이 있어서 20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어. 16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쓱 등장하더니 그것도 없어버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힘을 실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그렇죠. 사람이 여기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지요. 네. 누군가 도와줬지요. 네. 그럼 로비를 누군가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이거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막 있기 막 바로 이후였거든. 네, 네. 여기서 얻은 돈을 국민신당 창당 자금으로 줬다. 음.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리고 뒤에 삼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냥 묻혀버렸어. 아무 일 없는 걸로 끝나 용도삼으로 끝나고 이영복이가 잠적했거든 그때. 네. 잠적했습니다. 잠적했다가 어느 순간 쑥 나타나가지고 검찰 조사 받고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집행유예를 원래 풀려나려면 폴리바기능이라고 잡혀 들어가잖아. 네. 네. 야 너 불어 이런 거. 너 누구누구한테 돈 줬지? 그러면 네 죄를 깎아줄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가서 입을 꼭 다물었어.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 무거운 큰 손이라고. 핵지퍼야. 네. 그러니까 수배 명이 떨어지고 나서 2년 뒤에 갑자기 자기가 그냥 자수해요. 그러니까 자수해가지고 결국은 풀려났잖아요. 네. 형을 살진 않았어. 네. 그런데 입 꾹 다물고 풀려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한 번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입 꾹 다문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입 꾹 다물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영복이 돈은 받아도 되는구나. 문제가 없다. 얘는 말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 뇌물 주면서 통장에 쌓아줍니까? 아니면 수표로 줍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죠. 뇌물은 현금으로 줘. 기록이 그러면 안 남아야죠. 준 놈이 나 줬다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통장으로도 안 주고 수표도 안 주는데. 음. 근데 지금까지 뇌물 사건 다 준 놈이 줬다고 말하는 바람에 터진 거예요. 네. 그 이영복이는 지가 저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받아쳐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힘을 실어줘서 용도 변경 안 되는 거 용도 변경 해주고 고도 제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LCT가 이 회사 돈을 이영복이 300억씩 200억씩 막 뺐습니다. 네. 그래 문제가 부산 검찰이 이제 조사를 나서는 거잖아. 네. 그 전에 이건 문제가 있어서 야당에서 계속 수사해라 그랬는데 계속 민기적 그랬어. 검찰들도 이거 수사해보면요. 안 먹은 놈 없을 것이다. 이영복이 돈. 부산 검찰. 그래서 다들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나와. 실제 그렇죠. 그 돈 먹고 나서 그 입을 발설하지 않아서 이 사람 별명이 자물통이라고요. 입을 안 연다고 해서. 그리고 부산 동부지청장에 가보면 그 새로 부임되는 검사들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영복 장학생이라고요. 거기에 동부지청으로 발령나면 다 해운대 자기 하는 룸살롱이나 어디 데려와서 그냥 돈을 주거나 뭘 계속 뒤를 봐주는 거예요. 진짜?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게 그때 그 다대만덕지구 용도 변경만으로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98년 말에. 이 돈이 어디로 갔겠죠. 네. 그리고 이번 LCT 과정에서 그냥 확실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해운대 구청장은 현재 해운대 국회의원인 배덕광 의원이고 당시 해운대 지역구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이에요. 그리고 부산시장은 허남식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묘하게 LCT에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석동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공천했지 새누리당에. 네, 부산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석동현 지검장은 저랑 같이 부산 사흘에 예비 경선에 등록했다가 조경태 후보가 나오면서 작살났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예비경선 등록한 네, 거 아니야. 새누리당으로 등록했다가 조경태 후보가 단수 후보 되면서 이제 나가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부산지검장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LCT 보면 전부 새누리당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이거 다 받을 때 보면. 네. 그리고 창원 선생님 말대로 이 검사들이 부산 내려가잖아요. 보통 또 다른 데 가잖아. 네. 길어봐야 3년이거든. 네. 3년 동안 장학생 노릇하면서 맨날 술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가 룸사롱 제일 좋아해. 내가 전국 취소합니다. 전국의 룸사롱 다 들어갔어요? 날이 최고야. 전국 취소합니다. 서울 몇 군데 아는 룸사롱 네. 마담들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문자 와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검색해보면 검사야. 내가 이래서 검사를 안 만나. 잘했어요. 빙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산에 지금 뭐야 그게? 그 알도 네. 그 알에서 얘기하잖아. 네. 메모 나가지고 검사들 와서 술 먹었다고. 이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잡을 놈이 뇌물 받아 먹고 그러니까요. 감시해야 될 놈이 뇌물 받아 먹고 다 한 표 먹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영복이 또 토꼈어요. 네, 네, 지금 지금도 살려놓은 잠적 중이래요. 또 토꼈어. 네. 근데 뭐 강남에 있다라는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얘를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어. 아니 주문들이 막 강남 룸싸에서 봤다고 막 그러니까요. 쏟아지는데 아니, 사실 여기- 이런 도피 행각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 아래에서도 나왔는데 98년 당시에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라고. 네. 이 사람 청담동 호텔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만났대요. 이게 뭐야? 그냥 도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조용히 지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언급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웨이터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아, 예, 예. 네, 네. 전살롱 웨이터. 굉장히 자주 온다고. 네. 전직 국회의원이고 수석 출신이고. 청와대 어디 수석 출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부산. 네. 요거 내가 때려 맞춰 보니까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저한테 사진만 보여주세요. 방송. 이분이 네. 흔한성이 아니야. 김이 박최권 아니야. 흔한성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친박 MB 라인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에 공천에서 뭐 돈 받아먹고 공천해줬다 이 문제 가지고 또 조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 근데 물론 증거 없어가지고 무혐의 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이 나 충분히 이 양반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RPD는 알고 있을 텐데 그 사진을 딱 룸살롱 웨이트한테 그러니까요.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 맞네. 이 사람 목소리도 안다고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청와대에서 뻔할 뻔짜지 뭐. 뭐가 이런 있겠어. 게 참 짜증나는 게 이번에 또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워낙 최순실 게이트가 크게 터져가지고 네.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조응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LCT를 크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부지청장 김한구 검사 그리고 부산지검장인 황철규 검사장하고도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안 잡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지금 다들 벌벌 떨고 있을걸? 그러니까요. 이영복 이번에도 잡혀가지고 이번 그래도 뭐 입이 무겁다고 하니까 일부 믿는 구석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뒷다리 없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잡혀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또 집행유예로 풀어지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미 진짜 나라가 강하게 아닌데 때려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잃을 나라가 없어. 이번에는 회사 돈 횡령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배임 횡령이 엄청 큰 데야.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회계사가 나와서 증언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그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다시 누구한테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어떻게 세무조사 한번 안 받는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필요해서 빌려왔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곧 이영복 게이트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만 약 5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개인 돈으로. 이영복 게이트가 터지면요. 부산 시내 국회의원들 또 그동안 전현직 시장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구청장들. 전원책 변호사가 썰전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올 단두대. 요번 나오면 진짜 LCT에 묻어버리든지 어쨌든 진짜 짜증납니다. LCT 청문회 좋네. 네, LCT 게이트 되는 건가요? 헬게이트입니다. 오창석은 이영복 씨가 자주 가던 지하 혹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룸사롱 가본 적 가본 있어요? 적 저는 이제 룸살롱 같은 데를 안 가니까. 근데 그 이영복 씨가 안 가는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 다. 가격이 제가 원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오션 그 옥상의 라운지는 가봤어요. 그냥 밥집 그냥 괜찮은 밥집이에요. 해운대 잘 보이네. 그 밥집에 비밀방이 있다면서. 예, 그러니까 밥집이 밥만 먹는 장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 밥집 이외에 비밀의 방이 있어서 거기에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다가 또는 검사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고 용돈 주고 한다라는 썰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관계 없다. 보긴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 갑자기 관계 있다. 잘 왔다. 뭐 이렇게 그럴 얘기할 리가 리가 없잖아요. 없죠. 이것은 이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게이트로 가고 네. 부산지검에서 철저히 파야 되는데 그렇죠. 부산지검에서 다들 뜨끔할 할 거야. 때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나를 싹 조지는 거야. 내가 나를 조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특혜를 준 것도 잘못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저는 안전의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수가 있다. 그쵸. 바닷가 앞에서 더 많은 100층짜리 피해자들이 건물이. 네.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예전에 최근에 지금 물난리가 왔을 때 네. 해운대 마린시티에 물고기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랬냐? 처음에 거기 원래 바다였어요. 그리고 부산시가 해운대 측이랑 매입을 해서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반대로 바로 만들면 욕 먹으니까 시민공원으로 쓱 했다가 용도 변경을 마지막에 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그 원래는 받아여야 할 땅이니까 고기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범람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이 인근 지대의 집안이 함께 저는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잡아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네, 뭐 어차피 최순실 게이트 밝혀지는 거 보면 이런 거 다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은 네, 진실은. 밝혀지는 거지. 하나 더. 그 해운대라고 말했구나. 뭐 해운대 뭐 구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 정의화 의장 국회의장일 때 포스코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포스코 관련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무마가 되고 이 LCT 시공사로 포스코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몇 들어왔어요. 네, 포스코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힘을 쓸 수 있는 아마 이 작가님이 추측하는 그 사람이 힘을 써서 포스코에 뭔가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여기 들어갔을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자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이러니까 부산이 돈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놈 자식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네요. 제가 말했죠. 진짜. LCT에 다 같이 묻어야 합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상욱 마이엠카와 마카 산삼 녹용 광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필요한 청취자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2부의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주제 뭡니까? 네, 이번 주 누리과정은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톡방이나 이거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는 하다 박누리가 경제 이야기까지 하다. 이럴 수가. 정말 이거 거의 전시 상황 같은. 박누리가 경제 이야기를.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한국 경제가. 네, 그렇죠. 정말 이 박근혜 정권 4년도 지금 채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맨날 입으로는 경제 외치면서 경제 상황을 더 심각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창조하고 기업들의 부실을 창조하고 경제 위기를 창조하는 창조 경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요. 박근혜 정권 5년간의 가계부채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가계부채를 합한 것만큼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계빚이 내년 말에 최대 1,540조 정도가 될 거다. 이게 1,540조가 어떤 규모인지도 지금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조 돌파한다 그럴 때 큰일 났다 그랬거든. 네. 큰일 났다. 진짜요? 가계 1,000조 돌파한다. 이랬는데 내년에 1,500조가 돌파한다라면 이 미친 나라가 되는 것이죠. LCT 500개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외국 언론들 또 뭐 자산 평가사들 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내가는 가계부채다.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됩니까? 이미 내가는 난 벌써 짜각짜각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올해 들어서 보험을 깨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손에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보험을 깨. 좋아. 보험까지는 어려우니까 깰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적겠습니다. 적금 깨는 숫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적금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거든. 네, 그렇죠. 적금도 깨요. 보험 깨고 적금 깨면 원금보다 손실이 많잖아. 네. 그런데 깨. 왜?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이 수치만 갖다 놓고 봐도요. 야, 대한민국 속상합니다. 경제는 굉장히 내리막이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은행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슬쩍. 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저금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 가상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은행이. 왜? 지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은행 이득이 엄청 나요. 가상금리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부터 이거 이상한데라고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올린다는 건 현금 보유량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왜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한 번 터지면 이거는 그냥 뚝 터지는 거지 무악 다 무너지거든. IMF 때처럼 작살나는 거죠. 그렇게 작살나면
우리 IMF 겪었잖아요. 네. 그냥 그 경매로 막 넘어옵니다 물건이. 공장부터 시작해서 빌딩, 사는 아파트, 주택 막 넘어옵니다. 경매 그러니까 그때 현금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잖아.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네. 더 큰 문제는 공장 경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 시장 가봐요. 다 공장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어떻게 됐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공장이 스톱됐으니까 일자리를 잃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간단히 추측할 수 있잖아. 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96년하고 똑같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IMF 1년 전과 흡사하다. 2016년인데 20년 30년 전과 20년이요? 20년이죠. 20년과 지금 똑같다는 거야. 96년에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납니다. 12월 달에. 네. 그리고 나서 그 김영삼 정부가 그거를 강력하게 막는다고 지랄을 하다가 경제가 올 스톱 돼버렸거든. 그것도 기업들이 원해가지고. 기업들이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97년도 들어와가지고 한보 무너지고 기아 무너지고 박살난 거 아니야. 지금 딱 그때야. 기업들이 자꾸 원해가지고 무슨 지금 박 대통령이 하는 거 있잖아. 네. 무슨 손쉬운 해고라든가. 네. 또 성과 어쩌고 성과 연봉제. 노동 유연성. 노동요 이런 것들. 다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거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 철도 파업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은행 파업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지금 그때랑 90년도랑. 그러면 2017년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기업들이 마지막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네. 자기 이익은 차리는 수준에서 쳐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황인 거죠, 지금이. 그리고 96년도하고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수출 안 되고 내수 안 돼.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안 되면 내수로 돌려야 되잖아. 네. 그 뭐 소비 생산이 투자 감소가 5년 7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그러니까 기록한다고 하거든요. 생산 수출이 안 되니까 생산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생산이 안 되니까 일반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못 줘요 많이. 이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못하고 돈이 있어 소비를 할 거 아니야. 다 잠그는 거야. 그러면 공장도 또 안 돌아가지. 소비를 안 해주니까 기업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악순환에 빠진 건데 96년도가 딱 그랬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적금 깨고 보험 깨는 거죠. 그렇지. 이 90년도하고 지금 너무나 똑같은 상황. 그런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 이런 걸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말이죠. 아. 최경환이가 했던 초이노믹스. 네. 네. 그 최경환의 초이가 아니고 최순실의 초이라 그러잖아. 에이씨. 갑자기 신빙성이 확. 그러니까요. 안종범이가 정책 수석하기 전에 뭐 했을 줄 알아요? 경제 수석했어. 안종범이가 지금 뭐 했는데요? 최순실이 손가발이 되고 움직였잖아. 야. 그럼 안종범이가 경제 수석할 때 어떻게 했을까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것도 다 최순실이 했다고 봐. 이걸 만든 이 상황을 만든 게 다 그냥 최순실인 거네요.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 모든 정책을 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최순실은 뭘로 정책을 결정했겠어? 전 받겠지. 하늘의 기운으로, 혼으로. 혼의 기운으로. 그게 있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우리 그때 96년, 97년, 98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게가 파탕나고 그랬습니까? MBN에 말이에요. 팥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팥뿌리. 네. 그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 뭐 솔루션을 주고 뭐 상담도 받고 해갖고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네. 어떻게 이혼할래요 진짜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 이혼할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사랑과 전쟁 같이. 그런 거야. 그런 건데 대부분의 이 팥뿌리에서 대부분 90%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다 경제 문제로 안 좋아. 경제 문제로 부부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하고 적은 돈을 벌어오고 뭐 스타트는 다 경제 문제야. 그러니까 96년, 97, 98년 때 이 경제 문제로 다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IMF 겪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무조건 돈 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돈 안 했어요. 근데 IMF 겪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돈이야. 이거 황금 만능주의가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유치원 문제, 그것도 다 그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뿌리가 온 사실은 거죠. 진짜 저는 IMF가 남긴 가장 큰 폐해는 돈이 최고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남긴 게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랑이 뭐가 필요 있어 돈이 최고지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IMF 전후에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결혼을 자신의 의지나 연애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끝나고 전쟁 후에 겨우 80년대 대학가의 대학생들의 사랑의 문화가 생겨나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돈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97년 전후가 아닌가
그 이후로 진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만연해진 거예요. 요 얘기는요. 김대중 대 김영삼의 지금 창석이 워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 창석이가 나의 글을 읽고 감명받은 거지. 아, 진짜 그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머리에 그대로 있어. 아, 이거 내가 새 책에 쓰는 내용인데? 야, 그만. 한 뺏기는 거야. 내 표절이에요, 책을 표절. 뺏기. 아, 진짜 나와요?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이 말 그대로. 아, 씨, 편집해줘.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는 편집해! 읽고. 편집해! 아, 이거 좋다. 어제 써먹어야 여기 탁 나오는 아, 거야. 진짜 나왔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뭐냐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읽고 좋아가지고 꼽힐 수가 있잖아. 내 마음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어. 그냥 그 책에 써요. 괜찮아. 그래요. 내가 인정해줄게. 원작자가 인정해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작자가 인정해줄 테니까 써먹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정부에서 많이 느끼겠지만 창서이가 뭐 멋있는 말 하면 다 내 책에 다 써있는 거야. 그냥 뭐 김대김이나 뭐 이런 아니, 데서 김대김 내가 베껴서. 3년 전에 읽었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면 그게 딱 물에 박혀가지고. 아 그럼 뭐 그게 그냥 본인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내가 고민해서 나온 거야. 참 자기를 높게 보고 있네요. 예. 그럴 리 없죠. 네,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뭐 네, 이런 짜증도 거. 폭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아.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 제가 어떻게 잘 아냐. 잘 쓰겠습니다. 내가 진짜 직접 썼다는 거지. 어. 턱 얘기하면 그 부분 나와 있어 딱 알잖아. 표절 할생하지 말고. 네. 뭐 인정하시면 이제 뭐 오늘 공식적으로 뭐 아니, 인정. 그런 생각은 아마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네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데 그걸 책에 딱 요약 정리하는 건 어렵죠. 네, 어쨌든 우리가 가계부채가 이제 규모나 뭐 증가 속도나 질적 측면에서 지금 다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도 내년 말이 되면 거의 160%에 달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네. 이자 내기 바쁜 거예요. 이자만 내도 빠듯한 거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최순실의 초이죠.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그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했잖아. 네. 근데 보통 빚을 내서 집을 사면요 3년 거치 뭐 10년 분할 상황, 3년 5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황이야. 그 3년 거치 5년 거치가 뭐냐? 3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5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야 시기가 돌아오는 거야. 이자만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금을 같이 내? 이거는 이제는 다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제가 지금 저는 처음부터 거치 안 한다 그랬어. 아, 형찰로 그냥 10억짜리. 아니죠. 돈을 빌리는데 그냥 분할상환한다. 우리는 거치 따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상환 한 달에 160만 원 줍니다. 분할상환 160만 원 그래서 주는데 초기 자금을 많이 내셨나 봐요. 아니면 할 때 이자와 같이 160만 원 내는데 만약에 이자만 내면요 요거 절반만 내면 돼. 네. 70만 원 정도만 내면 돼. 이자만 내면. 그래 나중에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돈이 좀 벌리면 그때는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당장에 지금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고 70만 원씩 이자 내다가 갑자기 160, 170을 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타격이 너무 크죠. 타격 크지? 한 달에 400, 500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생각해봐. 이런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집값 더 맞추려고 그런 정책을 계속 쓴 거 아니야.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지. 책임은 아무도 안 지죠 항상. 결국 국민들이 채무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부가 하고 있는 뭐 8.25 가계부채 대책이나 뭐 대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사실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지금 기름을 더 붓고 있는 게 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 더 이제 지금 집을 더 사겠다고 분양. 그러니까 야 이게 마지막이야. 네. 이러면서 더 하잖아. 답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업이나 뭐 해운업 이런 구조조정 문제까지 뭐 경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는데 최순실 여파로 이게 지금 다 올스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방금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조선업, 해운업 다 어렵다. 이게 또 96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96년도에 기업이 97년도죠. 97년도부터 뉴코아, 진로, 뭐 쌍용 하나 자고리랑 하나씩 무너졌잖아. 그게 지금 어렵다는 게 봐요. 조선업, 해운업 다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컨트롤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아니, 뭘 알아야 컨트롤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청와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그 민경욱 씨가 그때 청와대 대변일 때 세월호 때 말했잖아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네. 자백한 거예요. 나 요즘에 민국이한테 아주 고마워. 왜요? 왜요? 그 사실은 비서실장 이원정 비서실장한테 지금 밖에서 말이야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 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민경욱이가 물었어.
그래서 이원정 비서실장이 봉건 사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한 거야. 봉건 사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놀림거리가 된 거 아니야. 야, 이 칼을 찔렀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민경욱이 잘했다. 미안해. 이렇게. 그러니까 난 민경욱, 김진태, 이정현 아주 잘하고 있다. 네. 김진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 네 그건 뭐 아주 잘하고 있다. 파이팅입니다. JTBC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 이거 깔 수 있었잖아. WPC.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까고 고영태 워딩부터 먼저 깐 거야. 그리고 나서 이원정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럴 줄 알고 하면서 딱 JTBC 잘 알고 있다. 머리가 앞으로 좋아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그 성완종 사건 날 때 경향신문이 한꺼번에 다 안 깠어. 요거 하나 까고 홍준표가 뭐라 그러면 또 하나 까고 이랬단 말이야.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뭐 내가 가진 패를 다 오픈하면요. 저쪽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 다 하나씩 까는 거지. JTBC가 몇 개 더 가지고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근데 뭐 JTBC가 끝나면은 또 한겨레나 네. 또 주진우 기자가 움직일 테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지금 대좌우 합작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는 분명히 터진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그동안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위험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요 밖에 뭐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계시지만 네. 이 양반들도 위험한 사람들이야 지금. 안 그렇겠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위험해. 어떤 면에서? 여기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다 위험해. 지금 우리 신 PD도 월세 살잖아.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월급의 한 4분의 1은 월세로 날아가. 어려워. 강제 월급 공개가 지금. 수빈님 월세 얼마 낸다고 저번에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어려워. 아휴, 우리 다 같이 좀 힘내야겠네요. 힘냅시다. 네, 박근혜 창조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누리과정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청정구역 19번째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니 근데 누리과정 말이죠. 네. 즐거운 거 갖고 온다면서 계속 이렇게 오늘 아니,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야, 참. 근데 준비했던 거 같은 거 치고는 누리가 말을 안 했어. 그니까요. 아니 사실 이번에 마음의 준비만 한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 그랬는데 창석이는 LCT 얘기했고 누리는 갑자기 한국경제 아도타 기사를 순식간에 올렸거든. 마치 준비하고 있던 네, 것처럼.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보세요. 네, 아직 시간 많으니까. 했는데 네. 지금 이 작가님이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저한테 좀 대본 이렇게 찌르면서 빨리 하라고. 아니 정보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정보원이 나한테 뭘 줄 줄 몰랐어. 네. 갔는데 별 소득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지내지?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아이, 참. 사실 이게 하루하루 지금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녹음하는 걸로는 이슈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아, 두번 걱정이 할까요? 되긴 합니다. 아, 해당 출연자가 올라갔다니까 2번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2번 하면 좋고 3번 하면 더 좋고. 그렇죠. 많이 하면 좋죠. 이제 이 눈빛이.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서 또 그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까? 품고 있었어요, 혼자. 아니, 나를 보면서 그냥 혼자 혼자서. 품고 있었어, 쥐포를 보면서. 참아 보지는 못하고. 네. 창석이 나이 때는 뭐,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여러 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럼 힘 안 내도 힘이 나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오평당원. 네, 그 알겠습니다. 모자 쓰고 지하철 타요. 이거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잘 어울리는데? 그거 쓰고 타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 평당원. 근데 이건 오로 일자 거의 다 애평당원. 애평당원으로. OH여서. 네. 옛날에 왜 외국인들이 모자 쓰고 뭐 흑인 이렇게 맞아. 흑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생일. 이런 거. 흑인, 개간지 이런 거. 호남 향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호남향을. 호남 향후에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히읗이 들어간 게 되게 예뻐 보인대요, 우리나라. 아, 정말? 그래서 호남향후회가. 웃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모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좋아 그런 좋다. 거. 히읗, 핫, 뭐 이렇게. 흑인도 히읗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뭐 그런 거지. 쓰고 다녀요. 괜찮아. 괜찮네요. 올라올지도 몰라 인터넷에. 잘 어울린다. 이 사람은 뭔가요? 지하철에서 애평당원? 지하철에서 목격했다고.
네, 그럼 여기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18번째 방송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근히 색드립이 많았는데 이게 오창석 평당원의 눈빛으로 다 발현이 되는 바람에 제가 다 또 빨리 우리 영상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영상을 만들어서 아니, 나는 평범한 눈빛이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팟캐스트 하나를 또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런칭 아궁이 대체로. 제가 출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제작만 하는 걸로. 그래서 영상 팟캐스트. 진짜요? 어떤 분들이 내용을 출연하시나요? 없다는 거죠. 내용은 없어요. 영상이란 건 내용은 없어. 내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보시면 돼.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미인들로만 진짜요? 저도 직관 오겠습니다. 직관 와야지. 네. 딱 해갖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저는 뭐 한 4년 동안 EJ 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편 아닌 사람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는 팟캐스트 이걸로 하면 또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으니까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혀 관심 없는 일베 애들 이런 애들 좀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박누리가 또 나올지도 몰라. 일배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여러 명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이빨이 검증된 건 박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은 안 돼요. 지원은 안 되고. 지금 KBS 때문에. 일단 지원은 정권 교체가 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몇 명 이렇게 네. 박누리 정도의 애들 몇 명을 딱 이렇게 해서 일단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컨셉이 중요하니까 네. 컨셉을 어떻게 할지. 정치 이야기는 사실 3명한테 맡겨놓기 어렵고. 남자의 이런 자세는 싫다. 그런 거 좋죠. 연애. 내가 뷰티. 좋아하는 자세는 이런 거다. 그런 걸로. 뭐야 이씨.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있죠. 뭐예요? 저요? 전 뒤에서. 뒤에서. 네, 알겠습니다. 백허그. 네. 네, 알겠습니다. 팩허그는 뭐예요? 백허그. 짐승 같은 이라고. 하여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호흡도 한번 맞춰봐야 되고 사실. 아니 알리스 대선이 1년 2개월 남았으니까 한 6개월 좀 바짝 달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런칭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가가 미어 터질지도 몰라. 저의 입김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청정구역 열심히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기대합시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어가 막 튀어나왔잖아요. 약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소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역사 교과서가 정말 초스피드로 치러졌거든요. 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누군가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순실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야,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런 언론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재임 시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 박혀져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형사소출을 안 한다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 안 한다는 거야. 조사는 할 수 있어. 지금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건데 왜 대통령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도 최순실이 관여했을 당위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난 이것 말고도 남북 문제. 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개성공단 폐쇄가 들고 나왔거든.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개성공단 어느 날 아웃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자꾸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죄가 다른 데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개성공단이 중단했을 때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아웃시켰다? 이거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체계적인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 코치에서 그냥 쑥 들고 나온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싱크탱크가 외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네요, 그냥 거의. 그러면 완전히 발주를. 외부 지시대로 했으면 대통령도 엄청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대통령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 상설특검 그거 원래 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여당이 한 명 추천, 야당이 한 명 추천해요. 그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죠. 대통령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수사를
야당이 한 거를. 대통령이 지가 임명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야당이 추천한 사람만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든 아니면 한 명만 올려서 대통령이 도장을 찍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이 추천해갖고 대통령이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갑자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바로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 결과까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공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밀어붙일 때 핵심적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문수석이에요.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 이분이 차은택의 외삼촌. 그렇죠. 차은택 라인이잖아. 차은택이 갑자기 최순실하고 친해지면서 이 양반이 교문수석이 되고 네. 차은택의 스승이 문화부 장관이 되고 어? 뭐 회사 상사가 어디 뭐 대표 맡고 뭐 송성각이가 콘텐츠 진흥장이 되고 막 이런 척한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딱 보이는 거야. 아, 다 그럼 최순실의 입김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교과서도 뭐 얼마 있다가 뭐 내놓는다 그러는데 난 그거 다 아웃돼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폐기가 가능해요? 최순실가 있으면 아웃이지. 이게 최순실이 한 걸로 이제 다 확인이 되면. 그럼. 어쨌든 11월 28일에 교육배송 공개를 하는 거죠. 일단.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개를 하는데 뻔할 뻔하잖아. 어떻게 공개할지는. 그쵸. 다 보이잖아요. 내용이 어떨지. 갑자기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분명히 이것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게 난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여러 명이 또 증언을 할 겁니다. 아마. 증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들도 자기들 몰래 TF팀 구성해가지고 막 그때 문서 파쇄하고 막 이랬잖아. 네. 가 공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또 한 달만 받는다고 하네요. 1년 만에 활약이 뚝딱 집중될 만들어서. 겁니다, 이때. 이제 사실 뭐 한 달 동안만 받겠다라는 건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참, 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그토록 언급했던 이 혼이 참 최순실의 혼이라는 걸. 국사교과서 표지가 오방색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오방색 참 좋아하죠. 참 이게 지금 네. 당장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예. 괜찮네요. 오늘 직접 오셨죠? 네. 이 따님도 오셨나요? 따님은 안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따님 안 오셨고 반갑습니다. 뭐야? 따님 안 와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따님은 안 오셨지만 다른 분들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따님을 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죠. 따님에게 목소리 녹음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광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니셜스. 발음이 좋네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박근혜보다 낫네.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가 꽂아도 거기부터 잘해. 안 그러겠어? 그럼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는 순간 또 나 자르고 그분 쓴다고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박누리가 청와대 가도 이거보단 잘할 거야. 안 그래? 그렇죠. 읽는 제가 건 박근혜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어요. 네. 읽는 건 정말 저는 최고죠. 연설문도 제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정도는 역량이 돼요. 아니, 박근혜는 연설을 갖다 둬도 제대로 못 읽잖아. 질의응답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다 할 수 있거든. 질의응답까지는 그렇죠. 가능합니다. 바로 모른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아이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비선으로 꼽아두지 말고 네. 그냥 비서실장으로 나를 임명해. 그러면 비선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다 최초 연설문에 욕설이 들어가네. 나라가 개판인데라고. 어쨌든 오늘 광고는 선물 가게 쇼핑몰이 이니셜스입니다. 네.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요. 나만의, 당신만의, 우리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이니셜스가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의 특별함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이 이니셜스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착한 가격, 심플한 디자인,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니셜, 로고, 이미지, 문구를 디자인해서 제품에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모든 완제품의 컴퓨터 자수, UV 인쇄 등 후가공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충분히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모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그들만의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는데 소량 제작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 및 제작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량 제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단 하나라도 정성껏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니셜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initials.co.kr initials.co.kr입니다. 그리고 주문 메시지 창에서
청정구역 펜이라고 쓰시면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꼭 쓰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모자 쓰고 집에 가실 거죠? 우평당원. 아니요.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 가기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애평당원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애평당원 같아가지고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평당원.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부산. 오랜만에 부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뒤흔들어야 할 그쵸.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이분이 생각이 참 드는데. 감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싶다. 그것은 알고 싶다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은 꼭 알고 싶다 이런 건가요? 거기서도 지금 다뤘는데 전혀 최순실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어떤 이게 문제인지 뭐냐?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뭐 오창석 지역구였으니까 부산이 전체를 다 봤을 때 네. 자세히 알겠죠. 얘기해봐요. 일단 해운대 LCT 조성 특혜 의혹입니다. 해운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9번째 방송 2부를 이 작가님 등살에 떠밀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디 약속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해요? 제가 또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금 9시에 했는데 지금 8시 45분이야. 아니 그 앞방송에 저게 시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신PD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나한테 줄 사람을 지금 45분에 기다리게 만드는 뭐와 관련된 정보입니까? 최순실이 지금 뭐야? 빨리 해야겠네. 2부도 다양한 이야기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 최순실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보셨어요? 네. 최순실 신발, 최순득,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순데렐라도 있다. 순데렐라. 프라다 구두, 한짝이 포즈 벗겨졌는데. 최순실 신발 가격, 박혜진 고영태, 뭐 이런 거. 그래요? 근데 그 프라다 얼마나요? 뭐 이 신발이 60 얼마인가 뭐 80 얼마인가 그렇고. 그럼 뭐 근데 신발이 이상하게 생겼네. 동일한 모델이죠, 본인 쓰는 거랑. 네. 들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프라다, 여기 있는데. 신발 이게- 정말 눈곱만큼도 예쁘지 않은데 정말 네. 비싸긴 하더라고요. 프라다 슬리본. 근데 프라다 하면 기본적으로 몇백 가는 줄 아는데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이게 한 80만 원 정도. 아유, 현대카드 비싸다. M포인트 사용하면 54만 1,000원. 포인트 엄청 좋네? 네, 원하시는 분들. 실리본 역시 탐스. 네. 그거 한 60켤레 살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벗겨짐 주의하라고. 벗겨짐 우리 주의. 최순실 벗겨졌죠? 씨가 이 사이즈를 크게 나온 걸 모르고 정 사이즈로 사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검찰에서 포토타임 할 때 네. 좀 정리를 했었어야 돼. 그 모든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한마디로 딸라고 멘트를 이게 이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럼 하나도 못 들었어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 뭐 용서해주세요 했다는데 맞아요. 하나도 못 따고 또 좀 울면서 뭐. 그 앞에 서서 한 5분이라도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질서정연하게 왜 검찰에서 못했는지 아시고요? 못했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무질서를 방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3시에 그 저희 동네 기사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질서도 없었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포토 라인에 세워서 어떤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걸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놈이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이거는 예상 가능했잖아요. 네. 3시에 한다 했는데 기자들이 새벽부터 지쳤거든. 네.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럼 뻔한 거잖아. 그렇죠. 어떤 분이 뭐 피켓 들고 와서 너가 뒤에서 다 조정 박근혜 보고 하야하라고 전해라 뭐 이런 거 들고 오고 난리 났었죠. 빨리 오더. 그 가방도 실검에 올라요. 토즈. 가방도 비싼 건가요? 토즈래요. 도주 근데- 스터디룸 아닙니까? 스터디룸 아니고 네, 토지라고. 모르니까. 네. 근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비싸고요.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싼 거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이 도망갔었잖아요. 속일로 튀고 나서 언론사 그 여러 명이 이제 집에 찾아갔을 때 다 뭐 명품 구두밖에 없었다. 네. 뭐 그거 찍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거. 저렴한 걸로 골라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다. 예. 보통 원래 배추 이런 거 담는데 그러니까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쓰레기통 이런 거 네.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프라다가 아니고 뭐 시장표를 신고 왔으면 그걸로도 욕했을걸? 그쵸. 그쵸. 그거 어디서 구해왔냐고. 뭐라든 욕을 욕이 먹을 되겠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아들이 나이키 거지, 그냥. 검찰에 출석할 때 콩코드 타고 왔어.
콩코드, 아이고, 여객기. 차! 엄청 맞아. 오래된 기아 콩코드 있어요. 있어. 콩코드 캐피탈 요 두 대 약간 있어요. 티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티코는 아닌데. 티코보다 위에 세피아 느낌이에요. 굉장히 옛날 차지. 그걸 끌고 왔다고. 그래, 네. 욕 사람 욕 엄청 했다고. 저건 누구 차야? 뭐 이러면서. 직원 차야? 뭐 이러면서. 중고차에서 그날 아침에 사서 왔어. 내 생각에는. 뭐 그런 조연아가 뭐. 검찰 갈 때 아반떼 타고 오는 건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고경태랑 박혜진? 네. 근데 사실은 박혜진 씨는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쵸, 호빠 출신이다. 호빠 출신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하필 또 고영태랑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그 사진이 하필 또 올라와가지고 잠잠했다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법적 소송을 한다는데. 그렇죠. 그게 뭐 진짜인지 사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다 증언 나왔는데 뭘 그거를. 아니 뭐 고영태랑 모르는데 사진 찍을 수도 있지 사실. 그쵸. 오늘 오셨던 분 형은 모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네. 박혜진 씨의 호빠 출신 쑥 들어갔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고영태 그렇죠. 때문에 벨트가 똑같은 거 우연의 일치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겠죠? 아니죠. 네. 하여튼 두 사람 다 뭐 호빠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군대를 안 갔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은 금메달 따서 안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금메달도 안 갔고 네. 박혜진 씨는. 박혜진은 정신병력으로 안 갔을 걸. 정말요? 몰랐어요? 멀쩡해 보이시던데 왜? 멀쩡한 사람 정신병력 군대 많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기 싫어서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애들만 현역으로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멀쩡한 애들, 몸짱된 애들 다 면제야, 다 면제. 형 갔다 오셨잖아요. 현역. 오창석 전 보세요. 갔다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 몸으로. 그렇죠. 침대가 없어. 아무 힘이 없어졌나요. 아, 침대가 좀 힘씁니까? 그렇죠. 아니 침대 없어서도 힘쓸 수 있지. 아. 오창은 꼭 침대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급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뭐 차량 아직 급해본 적이 없나 보네. 차량 뒷좌석, 갈증입니까? 뭐. 급하면 뭐 어디서든지 한다는. 네. 풀밭. 정말. 그리고 또 나오면서 지금 이 변호인이 네. 공황장애다. 최순실이. 최순실 씨가. 예. 근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 딸 정유라 씨도 20살이 감당하기 힘든 뭐 심리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물론 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럴 수 그쵸, 있지만 공황 상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공황 상태인 거야. 아니, 공황장애가 사실은 뭐 순간적으로 생기나? 쭉 뭐 약을 먹었다든가 정신과 치료 받았다가 하면 이해하지만 그쵸. 공황 상태다. 누구나 다 공황 상태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누구도 공황 상태일 거야. 이거 올라서 왜 이렇게 왔어 하면서 누구나 다. 그거를 무슨 아픈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공황 상태입니다. 오 좋은데. 그렇지. 예. 오랜만에 그거를- 밥값했네요. 예. 그거를 뭐 자기가 아픈 것처럼 동정심 유발하려고 공황 상태니 뭐니 또 또 울고불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또 지금 변호사 한 명 붙었잖아요. 네. 김경재야 이경재야 할 때. 이경재.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얼굴 마담의 확률이 높다. 몇십 명이 붙어 있는 건가요? 몇십 명. 뒤에 홍만표가 있을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건. 몇십억짜리. 대형 로펌도 붙을 수 있어요. 선임계 안 내고 할 수도 있고. KNJ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선임계를 냈을지도 몰라. 그건 뭐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할 때는 이 혼자 변호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혼자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도움을 줬던 게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 같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형 로펌들은 돈만 밝히기 때문에. 돈 돈 주면 별의별 걸 갑니까? 다 하잖아요. 그쵸. 그 일본 전범 기업 이런 데도 변호해주잖아. 옥시도 변호해주잖아. 다 하는, 돈만 좀 다 하는 거지 뭐. 정말 우리 오창석 평당한 말대로 온 나라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수건 브랜드가 사업입니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도 뭐 최순실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러면 이 혼 얘기하면서 교과서 얘기는 누가 해줬을까? 최순실의 작품이 아닐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누리가 소개해준 것처럼 계속 혼 얘기하고. 네. 뭐 우리 역사를 모르면 어쩌죠. 계속 그런 이상한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 분명히 거기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약 11월 달에 국정교과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부를 텐데 그때처럼 예전처럼 찬반 논란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반대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랑 섞여 있기 때문에 11월 28일에 그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다 흐지부지돼요. 대통령의 말빨이 먹히겠냐고. 그냥 그건 다 최순실이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실제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조혁신센터, 창조경제 어쩌고저쩌고 창조가 들어가면 다 개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리면.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겠어? 어? 안 하죠. 안 하지. 이미 네가 대통령이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이 전혀 이제 먹혀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사실은 식물 대통령이야 지금. 식물 대통령. 이 와중에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정교과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야가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이미 식물 대통령인데. 어? 아니 거국내가 구성해서 내치 외치 나누면 뭐하냐고. 외치 다른 나라 정상들이 걔 가짜게 보지 이걸 대통령을 보겠어? 그리고 제대로 못했는데 내치 외치를 나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못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맡긴다는 거 왜 맡기는 거야? 두 개를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 다음 달에 한중일 뭐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네, 있거든요. 거기 가능해요 가면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중국 정상하고 일본 정상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어? 이 쪼나 같은 안 하겠냐고. 통역기 달고 있는데 이게 통역기인지 뜨거운 연기를 좀 지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어? 아베가 어떻게 보겠어요? 가짜게 볼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했던 것은 전부 다 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거야. 11월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인데 11월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가장 피크를 칠 것 같네요. 지금 역사에 와서 여기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이 확정이 됐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공개 문서로 1919년 이후에 이미 그걸 이제 건국하는 걸로 한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그리고 없죠.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예전처럼 박 대통령을 무한 실드를 못 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차은택 증인 신청하고 최순실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막은 새끼들이 누구냐?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어? 유체이탈법 쓰면서 최순실 욕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 그게 말이 돼요? 응?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여성부 장관이었죠. 이 양반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엄청 실드 쳐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승마 선수가 있다니. 이런 선수를 말이야 괜히 의혹 제기해가지고 그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런 의혹 제기해서 나쁜 사람이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 있다가 여성부 장관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요즘에 JTBC 나오고 채널A 나와가지고 최순실을 까고 자빠졌네.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다행히 정말 부산 연재에서 이번에 낙선돼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누가 이긴 거야? 김혜영 의원이 아,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동현 개파될 뻔했는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안 도와줬던 사람이죠.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바빴거든. 호남 가갖고 막 하느라 바빴는데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아침에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비행기를 보내준 건 아니지. 비행기 타고 오면 차를 보내주겠다. 뭐 이번에 뭐 김혜영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빠요. 그리고 김혜영 후보는 내가 가도 안 돼요. 근데 됐네. 아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조금만 알았으면 갔을 텐데 왜냐면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예비 경선 때 이주환 후보랑 김희정 후보 붙었는데 그건 내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몰랐을까 그럼. 다 근데 알았지. 그래도 안 갔었어요? 그럼. 그 내가 선재가 오창석이한테 묻지 말 거기를 갔어야 돼. 이씨 어차피 떨어진 오창석이한테 나한테 안 왔잖아요. 개소식 때 갔었잖아. 개소식 이후에. 개소식에 온 것도 아니라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11월 28일 국정교과서 다 면제야, 다 면제. 형 갔다 오셨잖아요. 오창석 저는 보세요. 어떠-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 몸으로. 그렇죠. 침대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졌나요? 아, 침대가 좀 힘씁니까? 그렇죠. 아니 침대 없어서도 힘쓸 수 있지. 아. 오창석 꼭 침대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급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뭐 차량 아직 급해본 적이 없나 보네. 차량 뒷좌석, 갈증입니까? 뭐. 급하면 뭐 어디서든지 한다는. 네. 풀밭. 정말. 그리고 또 나오면서 지금 변호인이 네. 공황장애다. 최순실이. 최순실 씨가. 근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 딸 정유라 씨도 20살이 감당하기 힘든 뭐 심리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물론 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럴 수 그쵸, 있지만 공황 상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공황 상태인 거야. 아니, 공황장애가 사실은 뭐 순간적으로 생기나? 쭉 뭐 약을 먹었다든가 정신과 치료 받았다가 하면 이해하지만 그쵸. 공황 상태 누구나 다 공황 상태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누구도 공황 상태일 거야. 이거 올라서 왜 이렇게 왔어 하면서 누구나 다 그거를 무슨 아픈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공황 상태입니다. 오 좋은데 그렇지. 예. 오랜만에 그거를- 바깥했네요. 예, 그거를 뭐 자기가 아픈 것처럼 동정심 유발하려고 공황 상태니 뭐니 또 울고 불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또 지금 변호사 한 명 붙었잖아요. 네. 네. 김경재야 이경재야 하여튼 이경재. 이경재.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얼굴 마담의 확률이 높다. 몇십 명이 붙어 있는 건가요? 몇십 명 뒤에 홍만표가 있을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몇십억짜리 대형 로펌도 붙을 수 있어요. 선인계 안 내고 할 수도 있고 KNJ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선인계를 냈을지도 몰라. 그건 뭐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할 때는 이 혼자 변호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혼자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도움을 줬던 게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 같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형 로펌들은 돈만 밝히기 때문에 돈 돈 주면 다 별별 걸 다 갑니까? 하잖아요. 그쵸. 그 일본 전범 기업 이런 데도 변호해 주잖아. 옥시도 변호해 주잖아. 다 하는 돈만 좀 다 하는 거지 뭐. 정말 우리 오창석 평당한 말대로 온 나라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수건 브랜드가 사업입니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도 뭐 최순실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러면 이 혼 얘기하면서 교과서 얘기는 누가 해줬을까? 최순실의 작품이 아닐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누리가 소개해준 것처럼 계속 혼 얘기하고. 네. 뭐 우리 역사를 모르면 어쩌고 계속 그런 이상한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막 튀어나왔잖아요. 약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소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역사 교과서가 정말 초스피드로 치러졌거든요. 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누군가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순실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야,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런 그 언론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재임 시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 박혀져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형사소출을 안 한다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 안 한다는 거야. 조사는 할 수 있어. 지금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건데 왜 대통령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도 최순실이 관여했을 당위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난 이것 말고도 남북 문제. 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개성공단 폐쇄가 들고 나왔거든.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개성공단 어느 날 아웃 시켜버렸단 말이야. 이러니까 자꾸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죄가 다른 데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개성공단이 중단했을 때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아웃시켰다? 이거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체계적인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 코치에서 그냥 쏙 들고 나온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싱크탱크가 외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네요, 그냥 거의. 그러면 완전히 발주를. 외부 지시대로 했으면 대통령도 엄청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 상설특검 그거 원래 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여당이 한 명 추천, 야당이 한 명 추천해요. 그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죠. 대통령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수사를 야당이 한 거를 대통령이 지가 임명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야당이 추천한 사람만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든 아니면 한 명만 올려서 대통령이 도장을 찍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이 추천해갖고 대통령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갑자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바로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 결과까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공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밀어붙일 때 핵심적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문수석이에요.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 이분이 차은택 외삼촌. 그렇죠. 차은택 라인이잖아. 차은택이 갑자기 최준실하고 친해지면서 이 양반이 교문수석이 되고 차은택의 스승이 문화부 장관이 되고 어? 뭐 회사 상사가 어디 뭐 대표 맡고 뭐 송성각이가 콘텐츠 진흥장이 되고 막 이런 척한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딱 보이는 거야. 아, 다 그럼 최순실의 입김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교과서도 뭐 얼마 있다가 뭐 내놓는다 그러는데 난 그거 다 아웃돼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폐기가 가능해요? 최순실가 있으면 아웃이지. 이게 최순실이 한 걸로 이제 다 확인이 되면. 그럼. 어쨌든 11월 28일에 교육배송 공개를 하는 거죠. 일단.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개를 하는데 뻔할 뻔하잖아. 어떻게 공개할지는.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내용이 어떨지. 갑자기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분명히 이것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게 난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여러 명이 또 증언을 할 겁니다. 아마 증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들도 자기들 몰래 TF팀 구성해가지고 막 그때 문서 파쇄하고 막 이랬잖아. 네. 분명히 거기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11월 달에 국정교과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부를 텐데 그때처럼 예전처럼 찬반 논란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반대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랑 섞여 있기 때문에 11월 28일에 그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다 흐지부지돼요. 대통령의 말빨이 먹히겠냐고. 그냥 그건 다 최순실이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실제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조혁신센터, 창조경제 어쩌고저쩌고 창조가 들어가면 다 개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리면.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겠어? 안 하죠. 안 하지. 이미 네가 대통령이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이 전혀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사실은 식물 대통령이야 지금. 식물 대통령. 이 와중에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정교과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야가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이미 식물 대통령인데. 아니 거국내가 구성해서 내치 외치 나누면 뭐하냐고. 외치 다른 나라 정상들이 걔 가짜캐 보지 이걸 대통령을 보겠어? 그리고 제대로 못했는데 내치 외치를 나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못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맡긴다는 거 왜 맡기는 거야? 두 개를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 다음 달에 한중일 뭐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네. 있거든요. 거기 가능해요 가면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중국 정상하고 일본 정상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어? 이 쪼나 같은 그냥 안 하겠냐고. 통역기 달고 있는데 이게 통역기인지 뜨거운 형제들 좀 지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아베가 어떻게 보겠어요? 가짜게 볼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했던 것은 전부 다 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거야. 11월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인데 11월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가장 피크를 칠 것 같네요. 지금 역사에 와서 여기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기술이 확정이 됐다. 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공개 문서로 1919년 이후에 이미 그걸 이제 건국하는 걸로 한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그리고 없죠.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예전처럼 박 대통령을 무한 실드를 못 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차은택 증인 신청하고 최순실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막은 새끼들이 누구냐?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유체이탈할 법 쓰면서 최순실 욕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 그게 말이 돼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여성부 장관이었죠. 이 양반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엄청 실드 쳐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승마 선수가 있다니. 이런 선수를 말이야 괜히 의혹 제기해가지고 그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런 의혹 제기해서 나쁜 사람이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 있다가 여성부 장관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요즘에 JTBC 나오고 채널A 나와가지고 최순실을 까고 자빠졌네.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다행히 정말 부산 연재에서 이번에 낙선돼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누가 이긴 거야? 김혜영 의원이 아, 이겼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동현 개파될 뻔했는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안 도와줬던 사람이죠.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바빴거든. 호남 가갖고 막 하느라 바빴는데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아침에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비행기를 보내준 건 아니지. 비행기 타고 오면 차를 보내주겠다. 뭐 이번에 뭐 김혜영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빠요. 그리고 김혜영 후보는 내가 가도 안 돼요. 근데 됐네. 아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전화. 그 상황을 조금만 알았으면 갔을 텐데 왜냐면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예비 경선 때 이주환 후보랑 김희정 후보 붙었는데 그건 내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몰랐을까 그럼. 다 근데 알았지. 그래도 안 갔었어요? 그럼. 그 내가 선재가 오창석이한테 붙지 말 거기를 갔어야 돼. 이씨 어차피 떨어진 오창석이한테 갔다. 나한테 안 왔잖아요. 개소식 때 갔었잖아. 개소식 이후에. 개소식에 온 것도 아니라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11월 28일 국정교과서가 공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또 한 달만 받는다고 하네요. 1년 만에 화력이 뚝딱 집중될 만들어서. 겁니다, 이때. 이제 사실 뭐 한 달 동안만 받겠다라는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참, 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그토록 언급했던 이 혼이 참 최순실의 혼이라는 거를. 국사교과서 표지가 오방색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오방색 참 좋아하죠. 참 이게 지금 네. 당장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예. 괜찮네요. 오늘 직접 오셨죠? 네. 이 따님도 오셨나요? 아, 따님은 안 오시고. 아, 반갑습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따님 안 오셨고 반갑습니다. 뭐야, 따님 안 와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따님은 안 오셨지만 다른 분들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따님을 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죠. 따님에게 목소리 녹음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광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니셜스. 발음이 좋네요, 이 친구. 그러니까요. 박근혜보다 낫네.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가 꽂아도 거기부터 잘해. 안 그러겠어? 그럼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니, 나는 순간 또 나 자르고 그분 쓴다고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박누리가 청와대 가도 이거보단 잘할 거야. 안 그래? 그렇죠. 읽는 제가 건 박근혜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네. 읽는 건 정말 저는 최고죠. 연설문도 제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정도는 역량이 돼요. 아니, 박근혜는 연설을 갖다 줘도 제대로 못 읽잖아. 질의응답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다 할 수 있거든. 질의응답까지는 그렇죠. 가능합니다. 바로 모른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겠죠. 아이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비선으로 꼽아두지 말고 네. 그냥 비서실장으로 나를 임명해. 아, 그러면 비선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다 최초 연설문에 욕설이 들어가네. 나라가 개판인데라고. 어쨌든 오늘 광고는 선물 가게 쇼핑몰이 이니셜스입니다. 네.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요. 나만의, 당신만의, 우리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이니셜스가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의 특별함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이 이니셜스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착한 가격, 심플한 디자인,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니셜, 로고, 이미지, 문구를 디자인해서 제품에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모든 완제품의 컴퓨터 자수, UV 인쇄 등 후가공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충분히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모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그들만의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는데 소량 제작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 및 제작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량 제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니셜스는 단 하나로도 정성껏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니셜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initials.co.kr initials.co.kr입니다. 그리고 주문 메시지 창에서 청정구역 팬이라고 쓰시면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꼭 쓰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모자 쓰고 집에 가실 거죠? 우평당원. 아, 아니요.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 가기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애평당원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평당원 같아가지고.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평당원.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부산. 오랜만에 부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뒤흔들어야 할 그렇죠.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이분이 생각이 참 드는데. 감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싶다. 그것은 알고 싶다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은 꼭 알고 싶다 이런 건가요? 거기서도 지금 다뤘는데 전혀 최순실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네. 네, 사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어떤 이게 문제인지 뭐냐?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뭐 오창석 지역구였으니까 부산이 전체를 다 봤을 때 네. 자세히 알겠죠. 얘기해봐요. 일단 해운대 LCT 조성 특혜 의혹입니다. 해운대 LCT가 뭐냐면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 가보면 네. 딱 유독 한 공간만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은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9번째 방송 2부를 이 작가님 등살에 떠밀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디 약속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해요? 제가 또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금 9시에 했는데 지금 8시 45분이야. 아니 그 앞방송에 저게 시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신 PD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나한테 줄 사람을 지금 45분에 기다리게 만들고 뭐와 관련된 정보입니까? 최순실이 지금 뭐야? 빨리 해야겠네. 2부도 다양한 이야기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 최순실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보셨어요? 네. 최순실 신발, 최순득,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순데렐라도 있다. 순데렐라. 프라다 구두, 한짝이 포즈 벗겨졌는데 최순실 신발 가격, 박혜진 고영태, 뭐 이런 거. 그래요? 근데 그 프라다 얼마나요? 뭐 이 신발이 60 얼마인가 뭐 80 얼마인가 그렇고. 그럼 뭐 근데 신발이 이상하게 생겼네. 동일한 모델이죠, 본인이 쓰는 거랑.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프라다, 여기 있는데. 신발 이게- 정말 눈곱만큼도 예쁘지 않은데 정말 네. 비싸긴 하더라고요. 프라다 슬리본. 근데 프라다 하면 기본적으로 몇백 가는 줄 아는데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이게 한 80만 원 정도. 아유, 현대카드 비싸. M포인트 사용하면 54만 1,000원. 엠포인트 엄청 좋네? 네, 원하시는 분들. 슬리본 역시 탐스. 네. 그거 한 60켤레 살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벗겨짐 주의하라고. 벗겨짐 우리 주의. 최순실 벗겨졌죠? 씨가 이 사이즈를 크게 나온 걸 모르고 정 사이즈로 사셨나 근데 봐요. 이번에 사실 좀 검찰에서 포토타임 할 때 네. 좀 정리를 했었어야 돼. 그 모든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한마디로 딸라고 멘트를. 이게 이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럼 하나도 못 들었어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 뭐 용서해주세요 했다는데 맞아요. 하나도 못 따고 또 좀 울면서 뭐. 그 앞에 서서 한 5분이라도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질서정연하게 왜 검찰에서 못했는지 아시고요. 못했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무질서를 방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3시에 그 저희 동네 기사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질서도 없었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어떤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걸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놈이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아 근데 이거는 예상 가능했잖아요. 네. 3시에 한다 했는데 기자들이 새벽부터 지쳤거든. 네.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건 뻔한 거잖아. 그렇죠. 그거 어떤 분이 뭐 피켓 들고 와서 너가 뒤에서 다 조정 박근혜 보고 하야하라고 좀 내라 뭐 이런 거 들고 오고 난리 났었죠. 빨리 그 오던. 가방도 실검에 올랐나요? 토즈. 가방도 비싼 건가요? 토즈래요. 그 도주 뭐야? 근데- 스터디룸 아닙니까? 스터디룸 아니고 네, 토즈라고. 모르니까. 네. 근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비싸 보여.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싼 거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이 도망갔었잖아요. 독일로 튀고 나서 언론사 그 여러 명이 이제 집에 찾아갔을 때 다 뭐 명품 구두밖에 없었다. 네. 뭐 그거 찍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거. 저렴한 걸로 골라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다. 보통 원래 배추 이런 거 담는데 그러니까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쓰레기통 이런 거 네.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프라다가 아니고 뭐 시장표를 신고 왔으면 그걸로도 욕했을걸? 그쵸. 그쵸. 그거 어디서 구해왔냐? 그러니까 뭐라든 욕을 영국이 먹을 되겠지. 수밖에 없는 옛날에 전두환 아들이 거지, 그냥. 검찰에 추석할 때 콩코드 타고 왔어. 콩코드 아이고 여객기 차 엄청 맞아. 오래된 기아 콩코드 있어요. 있어. 콩코드 캐피탈 요 두 대 있어요. 티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티코는 아닌데. 티코보다 위에 세피아 느낌이에요. 그냥 옛날 차지. 그걸 끌고 왔다고. 그래, 네. 욕 엄청 했다고. 저거 누구 차? 뭐 이러면서. 직원 차야? 뭐 이러면서. 중고차에서 그날 아침에 사서 왔어요. 내 생각에. 뭐 그러면은 조연아가 뭐. 검찰 갈 때 아반떼 타고 오는 날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고경태랑 박혜진? 네. 근데 사실은 박혜진 씨는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쵸, 호빠 출신이다. 호빠 출신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하필 또 고영태랑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그 사진이 하필 또 올라와가지고 잠잠했다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법적 소송을 한다는데. 그렇죠. 그게 뭐 진짜인지 사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다 증언 나왔는데 뭘 그거를. 아니 뭐 고영태랑 모르는데 사진 찍을 수도 있지 사실은. 그쵸. 오늘 오셨던 분 형은 모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네. 박혜진 씨의 호빠 출신 쑥 들어갔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고영태 그렇죠. 때문에 벨트가 똑같은 거 우연의 일치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겠죠? 아니죠. 네. 하여튼 두 사람 다 뭐 호빠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군대를 안 갔네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은 금메달 따서 안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금메달도 안 갔고 네. 박혜진 씨는. 박혜진은 정신병력으로 안 갔을걸? 정말요? 몰랐어요? 멀쩡해 보이시던데 왜? 멀쩡한 사람 정신병력 군대 많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기 싫어서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애들만 현역으로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멀쩡한 애들, 몸짱된 애들 다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60m 제한이 있어요. 백사장가 바로 앞에 있다고. 근데 이 고도 제한이 풀리고 100층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내세워서 이게 헐값에 불하를 했습니다. 이때는 뭐 아파트나 일단은 주거 관련된 내용으로 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부산 2007년 6월에 당초 부산 도시공사 지침에 따르면 원래 명칭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60m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사는 주거시설이 금지된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갑자기 2009년 12월입니다. 2년 뒤에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아파트만으로는 수입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던 이 부지에 이제는 아파트 없이는 수입성이 없다라고 반대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갑자기 이걸 승인해 줬고요. 아파트가 약 890채, 네.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주거시설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층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68억 원입니다. 한 채. 그리고 882세대 아파트와 562세대 레지던스 호텔이 100% 분양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LCT의 분양금만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3조. 이거 뭐 간단하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그 해운대 바로 앞이니까 네. 바다가 보이잖아. 네, 고도. 여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곳이지요. 네. 그렇죠. 아파트를 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떼돈 버는 거야. 그렇죠. 대박이죠. 경관이 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도 그렇고 고도 제한도 그렇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에 네. 있을 수 없는 거야. 네. 그런데 갑자기 이영복이가 쓱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지. 그렇죠. 이거 누가 좀 뒤를 봐주는 아유 거 안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 다른 사람들 병신이야 다 가만히 있었네. 나들 자기가 하려고 난리 쳤지만 안 됐는데 네. 이영복이 이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혹은 뭐 부산시장, 네. 뭐 부산 뭐 또 시의회 의원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비 정황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에서도 밝혔지만 맨날 지하 룸사롱 뭐 꼭대기 룸사롱 가서 뭐 사람 네. 만났다. 서울에 와서도 룸사롱에서 누굴 만났다. 아가씨들이 막 다 웨이트하다가 다 증언하더만. 그렇죠. 국회의원 사진 보니까 이 사람 같이 왔자니까 이 사람 맞아요라고.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추진했을 때 갑자기 법 개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시설계획과장이 갑자기 변경돼서 우리는 변경될 줄 아무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중심지 미관지구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갑자기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전력이 예전에도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8년 국정감사장에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영복 회장이. 네. 이때 부산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다대 만덕지구 개발권을 얻고 나서 용도 변경이 갑자기 됐다고 합니다. 이 용도 변경이 된 지역이 다대, 제가 있었던 부산 사흘 지역입니다. 부산 아미산에 있는 롯데캐슬 지역 전체가 다대지구이고요. 만덕지구라고 하는 만덕산 근처의 모든 아파트 지역구가 바로 이 사람이 개발권을 얻고 나서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는 거예요. 이영복이가 이영복 있는 씨가. 거야. 네. 근데 자 봅시다. 똑같은 거야. 당시 다대 만덕지구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기 때문에 그린벨트 묶어놨지. 그런데 이영복이가 쓱 나오니까 그린벨트가 싹 풀려. 어머.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LCT가 고도 제한이 풀렸지만 네. 이때도 부산 다덕 만대지구도 네. 여기도 고도 제한이 있어서 20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어. 16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쓱 등장하더니 그것도 없어버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힘을 실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지요. 네. 누군가 도와줬지요. 네. 그럼 로비를 누군가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이거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막 있기 막 바로 이후였거든. 네, 네. 여기서 얻은 돈을 국민신당 창당 자금으로 줬다. 음.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리고 뒤에 삼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냥 묻혀버렸어. 아무 일 없는 걸로 용두삼으로 끝나고 이영복이가 잠적했거든 그때. 네. 잠적했습니다. 잠적했다가 어느 순간 쑥 나타나가지고 검찰 조사 받고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집행유예를 원래 풀려나려면 폴리바기능이라고 잡혀 들어가잖아. 네. 네. 야 너 불어 이런 거. 너 누구누구한테 돈 줬지. 그러면 네 죄를 깎아줄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가서 입을 꼭 다물었어.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 무거운 큰 손이라고. 핵지퍼야. 예. 그러니까 수배 명이 떨어지고 나서 2년 뒤에 갑자기 자기가 그냥 자수해요.